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실려주게 되면서 아팔라지죠. 단기 추세는 일단은 이제 살아났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100원대까지 한번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과정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1월 19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 종목은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그룹주 전체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신저가 나온 종목들이 많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같은 종목도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앞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또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기업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안 좋은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장이 좋으면 또 좋은 종목들이 또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카카오페이 또 마찬가지로 일단 주가 하락이 좀 큰 폭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카카오페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년 11월달, 그래서 12월달로 넘어오면서부터 하락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24만 8천 원에서 지금 12만 8천 원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서 두 달도 안 된 상황에서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자마자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면 또 데드크로스가 났고, 이제 21선도 못 미치고 하락이 나오고 있고, 쭉 이렇게 이제 5일선이 저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라는 거 되게 좋아하죠. 좋아하고 21선 지지라인에서 5일선으로 지지라인이 바뀌고 그러면서 급등 나오는 패턴, 그리고 반대로 이 반대 현상이 나타나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죠. 5일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가 나고, 그리고 21선 저항이었다가 5일선 저항이었다가 낙폭이 좀 커지는 그런 현상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이게 옆으로 눕든 아니면은 횡보를 하던 21선까지 만나는 시점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이전에 급락 현상, 커피 한 요정도 국면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요정도 국면. 그래서 차트를 당겨 보게 되면 지금 요런 양상. 자, 크래프톤도 데드크로스가 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21선 저항, 21선까지 못 미치게 되면서 5일선 부분에 저항이 되죠. 그러면서 낙폭이 커지고 있죠. 낙폭이 커지고 있고, 그 이후에 어쨌든 셀트리온을 말씀드리면서 이 기울기가 가파르진데 이게 옆으로 눕거나 아니면 완만해지거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21선을 만날 거다. 크래프톤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카카오페이가 크래프톤의 어떤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자, 데드크로스 났죠. 21선도 못 미치죠. 5일선 저항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는 5일선과 이 주가가 이격이 벌어질 겁니다. 벌어지면서 낙폭이 더 커질 거예요. 그러면 11만원도 일단은 이탈할 가능성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마 여기서 추가 하락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크래프톤에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된다라면은. 그리고 이렇게 결국적으로 하락한 이유는 카카오페이의 요 부분인데, 그 대표이사 포함해서 임원들이 지금 자사주 800억을 처분해 버렸죠. 그러니까 요거는 대주주 지분 매각, 요거랑 같은 맥락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한 패턴으로 지금 읽어 두셔야 돼요.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대주주 CEO를 포함해서 대주주 지분 매각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얘기를 들어드는 예가 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하이브 같은 기업들,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지금 마찬가지죠. 그리고 데브시스터즈, 그리고 최근에 한일 시멘트 같은 경우도 대주주 지분 매각 지금 하락을 최근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한 패턴으로 익혀 두십시오. 고점일 가능성이 있다. 그때는 무조건 뒤돌아 돌아보지 말고 나와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무릎 연결 치료제 카티스템 모멘텀 부각되면서 요게 29,000원, 3만원대에서 24만원까지 갔거든요. 8배, 800% 이상 갔습니다. 800% 이상 갔었는데, 요 부분에서 대주주 지분 매각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꺾여버렸거든요. 이유도 묻히지 마시고 따지지도 마시고,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CEO를 포함한 대주주 지분 매각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이 종목은 앞으로 꺾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으로서 한번 기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드포스트 같은 경우도 이 대주주 지분 매각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승이 나올 때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거의 4년 걸렸죠. 횟수로 3년 걸렸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카카오페이가 뭐 메이드포스트처럼 뭐 3년 동안 주가가 못 간다, 요런 건 아닙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주주 지분 매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마 여기서 냄새를 맡은 것 같아요. CEO 이제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게 되면서 이제 그 핑계로 이제 대주주 지분 매각에 대한 매각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아마 증권사 중심에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미리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CEO 포함한 임원진 지분 매각 얘기 나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규제 이슈가 완전히 해소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살만한 이유가 없는 상황들 속에서 대주주 지분 매각이 얘기가 나오게 되니까 주가가 꺾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정신 못 차릴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3월달까지는 아마 주가의 어떤 힘이 없을 것 같아요. 3월달이 뭐가 있죠? 대선 전까지는 주가가 힘을 못 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월달에 고점을 형성을 하고 쭉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작년 10월달부터 1000원 부근에서 바닥을 다지게 되면서 조금 주가가 상승으로 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고점 대비 지금 10%가량 빠지고 있어요. 10%가량 빠지고 있는데 요거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2020년 말부터 가야 돼요. 말부터 가서 이때 중국 업체들하고 차량용 반도체 관련돼서 전력 모듈 관련해서 수주 소식이 있었고 그 이슈가 1차적으로 반영이 되고 그래 난 다음에 조정을 꾸준히 받아왔어요. 자, 5일선과 21선 데드크로스 났죠. 21선 회복 실패, 21선 회복 실패, 저항. 그러면서 한 번 정도 회복을 시키는 흐름이 나왔고 다시 이탈했죠. 그렇지만은 중요한 건 1000원대를 안 깨요. 안 깹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면은 작년 8월 달에 일단은 한번 지지받았고 900원대 살짝 이탈했지만은 1000원대 지지를 받죠. 그리고 또 지지를 받죠. 그러면서 골든크로스가 나죠. 거래량 실려주게 되면서 가팔라지죠. 적어도 단기 추세는 일단은 이제 살아났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오늘 쪽 해서 여기서 좀 바로 치고 나갈 줄 알았는데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뭐 잘 됐어요. 뭐 조정 기다렸다 매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한 1100원대까지 한번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1100원 만약에 오늘 내일 5일선을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1차 분기점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고점 아랫부분 이게 1600원이 됩니다. 1600원. 그래서 만약에 1100원대 부분대까지 제 예상대로 하락을 하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50% 이상 수익이 납니다. 50% 이상 수익이 나요. 그리고 전고점 돌파 가능성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자회사인 트리노 테크놀로지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를 국산화 성공을 했고 회사 대표이사가 예전에 현대차 부사장을 지냈고요. 그러면서 대표이사가 이 회사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봐야 지분이 뭐 한 4%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대주주예요. 그래서 어쨌든 1차 분기점이 1600원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1차 1600원이 1차 목표 주가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회사 또 자회사인 오토소프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현대모비스 산해협력사입니다. 그래서 차량용 소프트웨어 현재 개발하고 있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현대차하고 삼성이 이제 모빌리티 관련해서 협력을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전장용이라든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히 발생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시고요. 이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